이제 지금 윤석열 이야기 하기 전에 짧게 언급을 해드리고 가면은 7월 1일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 쓴대요. 안 쓴대요. 실내외에서. 그러니까 실외에서는 원래 어떻게 그 방역 지침이 돼 있냐면 길거리 새벽에 저 혼자 퇴근하잖아요. 주위에 아무도 없어. 이럴 땐 써도 상관없는데 야외에서 2m 거리를 지킬 수 없을 땐 써라. 이게 원래 방역 수칙이었고요. 근데 지금 7월 1일부터는 백신 주사 맞은 지 2주 이상 지난 사람은 1차건 2차건 상관없이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쓸 거예요. 밖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쓰실 거예요. 이 시대를 아이들한테 보여주기 미안해서 내가 부끄러워서 쓴다. 그런 거 푸나님 얼굴이 이 시대의 부끄러운 자화상? 그렇죠. 뭐 저 백정 칼잡이가 대선 출마하는 나라에서 뭐 내가 그걸 못 막아낸 죄로 내가 마스크 쓰고 내가 석재하고 다니겠습니다. 아 진짜. 오늘 참 충격과 수치의 날이에요. 진짜요. 굉장히 분노할 일이고요. 제가 건방진 소리가 아니라 윤석열보다 제가 대선 출마하는 게 훨씬 더 대한민국 이득이에요. 다만 내가 참는 것 뿐이에요. 이재명 지사 등을 위해서. 참네. 아이고. 자, 어쨌든 7월부터 바깥에서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요. 다만 사람들이랑 웬만하면 쓰실 수 있는 분 계속 쓰셨으면 좋겠고요. 악플이 안 달리네요. 이게 일종의 백신 맞으라는 유인책이었잖아요. 최민희 의원은 지금 사면이 된 악플만 보고 계시니까. 네, 진짜 악플이 있나 보는데. 못 달지 무서워가지고. 나 울까봐? 쫓겨날까봐. 아니 근데 실제로 그 이재용 씨가 나오는 거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최민희 의원이 빨리 더 안에서 많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더 크니까 악플이 없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나는 이렇게 봐요. 이미 박근혜는 버려졌고 박근혜 사면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지만 이재용 사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론조사 수치가 있단 말이야. 그게 큰 그림 아닐까, 빅피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최민희하고 한명숙 이 두 사람을 사면시켜주는 용도로 이재용 카드를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 한번 해보는데 악플 달아주세요. 자, 어쨌건 지금 대한민국 방역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백신만 갖고 결과를 얘기하는데 방역을 잘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전 방송에서 경제가 역대 최고치 수준에 올라가 버렸거든요. 혹시 중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올해? 18,000? 대략 만불이 만불. 대략 만불이고 한국이 지금 31,000불 정도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에 이렇게 경제를 유지한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근데 지금 뭐 정권 교체하고 온갖 나쁜 것들 다 가져와가지고 그 반대로 말할 수 있거든요. 내가 대선 출마할 때는 윤석열 같은 자가 있으므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내가 출마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는데. 푸나님 대권 출마하라고 막 그러시는데요. 네. 제가 나이가 안 됩니다. 내가 그걸 준비하고 있었지. 이럴 때 내가 이렇게 어필 한번 해보자 했는데. 자, 근데 거기에 이제 자세히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요. 예방접종센터가 263곳이나 되고요. 위탁의료기관,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병원들 14,000개 정도가 되고요. 하루에 최근에 이제 맞췄던 걸로만 보면 87만 명이 맞췄었고요. 그러니까 최대 맥시멈은 200만 명도 넘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온갖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돼 있는 나라여서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정권 재창출에 저는 요소가 된다고 보거든요. 방역 잘하고 이런 것들이 경제 발전까지 이렇게 해냈고 전 세계 뭐 10위 안에 경제 대국이 됐고요. 우리가 밀어낸 나라가 러시아, 브라질이에요. 경제 규모가 그렇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브라질하고 러시아가 사실 전 세계에서 땅이 제일 넓은 나라가 러시아예요. 동토의 땅이 많아서 그렇지. 그리고 브라질은 한때는 정말 대단히 잘 나가던 그런 나라였는데 브라질까지 뛰어넘었군요. 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없는 거 특수 잔여주사기 갖고 뭐 120만 명 이렇게 더 맞히는 그런 나라였으니까 정말 다른 나라에서 보면 신기할 정도.
지금 코로나 접종 앱을 갖고 다니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나라에서 보면 약간 외계의 나라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그렇기도 하고 근데 오늘 너무 시대에 동떨어진 이런 현실을 그분 무시하는 얘기 따로 중주 특집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요. 예. 이 현실을 도외시해요. 그거는 정치적 선동밖에 없다는 걸 제가 다른 네. 의미에서 또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쨌건 마스크 벗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벗고 다니고 싶어요, 진짜. 더위를 워낙 타가지고. 여름에는 슬리퍼를 주로 신고 다닐 정도인데 마스크를 쓰니까 더워 죽겠어 아주. 네. 진짜. 공감 안 하시는구나 아직. 아니 쓰세요, 그냥. 저는 여기가 이렇게 막 가끔 간지럽더라고요. 피부가 좀 이렇게 예민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되게 중요하니까 마스크는 항상 껴야 된다 생각은 하는데 자꾸 이게 얼굴이 가려워갖고 그런 게 좀 되게 피부 트러블이 되게 강한 사람들은 되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름에. 그러면 이제 면 마스크 쓰면 좀 덜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스크. 황희도 이사는 이제 박탈 가면 느낄만 하다. 대선 출마도 못해. 백신도 안 맞아.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이 상황에서 20대들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한창 방역 수칙 얘기 나올 때 클럽 갈 거야. 뭐 정부 뭐 어쩌라고 이런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지금 정부를 까는 수단으로 박탈감 얘기를 하는 거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게 지금 확진자 최다가 20대예요. 그러니까 고령층들은 대부분 맞았기 때문에 확진자가 이제 많이 안 나오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20, 30대가 제일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아시기 바라겠고요. 자,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 웬 윤석열 대통령 가자가 이런 분 차단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가자? 차단해 주세요. 자, 알겠습니다. 에이, 윤석열 대통령 가봐 하나씩 드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이따 윤석열 씨 이야기 때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만 최근에 그 머니투데이가 나온 그 기획기사 보니까 한일 무역전쟁에서 지금 우리가 2년 됐기 때문에 2년 된 것 때문에 특집 기사가 나온 건데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일본 소재한 업체들이 다 한국으로 오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대한민국이 한일 무역전쟁에서 그전에까지 정부들은 일본하고 척을 지면 우리 산업이 망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일본과 무역전쟁에서 2년 지나고 보니까 이겨버렸다. 그래서 전화위복을 만들었다. 이것도 정권의 능력이에요. 그럼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일본이 도발하고 자기들이 자신 있게 도발했다가 그냥 자신 있게 패배한 케이스니까요. 예. 그때 당시에 조국 전 법무장관이 이제 민정수석이었잖아요. 그때 뭐 반일 선동에 앞장선 민정수석이라고 조롱하고 그랬던 사람들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너무 궁금하고 특히 아직까지 우리가 체감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그러니까 진짜 달라졌다는 게 저도 안 믿길 정도니까. 근데 그렇죠. 이런 점들을 이제 믿고 우리 친구들한테 자신 있게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어필해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때문에 좀 홍보를 못하는 지인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다. 그렇죠. 예. 지금요 중국에는 중국 젊은 층들이 자기 나라를 대상으로 팬덤 활동을 해요. 완전 애국주의.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진짜 중화사상 막 꽃피어 있는데 대한민국 사회에 어느 날 진짜 자고 일어났더니 대통령 한 명 잘 뽑아가지고 자고 일어났더니 세계 유수의 선진국이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거 자랑할 만하지. 그렇죠. 그런 정권이 교체를 당한다면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진짜로. 당연하죠. 근데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해 보면요. 저쪽 세력들, 소위 말하면 친일 세력들이 무역 전쟁을 할 때 하고 최근의 흐름 중에는 뭐가 있냐면 중국에서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중국하고 우리나라 교역을 중단해야 된다, 국경 봉쇄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었잖아요. 그거 국민의힘과 일부 주장했죠. 근데 대한민국이 가장 흑자를 많이 기록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리고 무역 전쟁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무역 전쟁 이전에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네. 산업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박정희 때부터 이후에. 자, 그 도표 한번 잠깐만 볼게요. 그 도표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그냥 대충 보이실 건데 여기 저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수출이고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이게 수입인데 계속해서 줄고 있잖아요. 지금 적자가 마이너스 그 하얀색 바탕에 있는 것들이 다. 네. 지금 무역 적자를 엄청나게 줄여놓고 있거든요. 작년 대비 지금 반 이상 줄여놓고 이 추세로 가면 한 2, 3년 정도 가면은 뭐 적자 흑자가 비슷해지거나 우리 흑자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거를 뭐 한일 관계가 어쩌다고 하시는 분은 이따가 다시 별도 섹션에서 까드리는데 어쨌든 이건 그분을 까기 위한 아젠다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라는 아젠다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가급적 배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도표로 네. 보니까 아주 명확하게 들어오네요. 네. 정말.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정부입니까? 네. 여기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비판하기 시작하면 내가 봤을 때는 그 세력은 절대 집권 세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확대 경제장관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했죠. 올해 성장률을 4.2%로 수정하는. 원래 3%였다가 4.2%로 수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뭐가 붙는 거예요. 경제는 심리라는 게 보이는 게 그런 거거든. 세계 경제로 봐도 한국 물건만큼은 좋아. 그 물건 사고 싶어. 수출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역대 가장 호조를 보이고 있어요. 코로나 시기. 제가 최근에 그 수출 관련한 일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 만났는데 그냥 이건 뭐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되게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K 방역의 효과가 그걸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모든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출 호조의 중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서 이게 진짜 시너지 효과가 막 확산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제 여건은 어느 때보다 좋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게 내수로 돌게 하는 거죠. 안으로 돈을 돌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니까 여전히 지원금이나 기본소득은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돈이 쏟아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으로 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에서 못 돌게 하는 것은 뭐 재난지원금 논란 때문에 제가 약간 빡치는 부분이 그것 때문이긴 한데 그 이야기 뭐 전방송에서 제가 아주 가열차게 했기 때문에 네. 문제는 그러면은 국민만 잘했냐 이게 아니고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은 완전 달라집니다. 일본 망하는 거 보세요. 그 정권이 어떻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 대통령이 언론이 말 안 해주니까 본인이 하신 말씀. 블룸버그의 혁신지수 세계 1위 올해 그리고 지난주에 공개됐던 2021 유럽 혁신지수에서도 뭐 미국, 일본, EU 등을 비롯한 글로벌 경쟁국 가운데 한국이 1위였어요. 이게 정부가 유능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럼요. 이거를 까시는 그 칼제비 한 분 계시는데 다시 한번 까드리고요. 저건 이감데 이제 진짜. 칼도 없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박근혜 때 코로나가 왔다면 한국 망하는 가게예요. 그럼요. 그리고 하나 더 박쥐고기. 있잖아요. 한국이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중국 등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앞서고 있다가 이명박 4대강 삽질 박근혜 창조경제 그 9년 시간 동안 대부분 다 추월당했다가 최근에 다시 우리가 그걸 이겨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주정부 유능합니다. 네. 유능하고 사실은 그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 대기업이나 뭐 기업하는 분들이 좋아했을 것 같죠. 뒤에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나온 얘기가 노무현 정부 때 기업하기 좋았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반대로 보도를 해서 그렇지 정말 기업하기 좋았을 땐 노무현 정부였다. 그리고 그 이상하게 뭐 자유 하시는 분 기업의 자유도 가장 많이 보장되는 데가 민주정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수정부 들어서면 카르텔이 작동하기 때문에 네. 이게 오히려 기업의 자유가 위축돼서 드러난 대표적인 건이 뭐겠습니까? 국정농단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미르재단 만들어서 대기업 돈 갈취하고 그게 민주정부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K스포츠 재단 네.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시절이 뭐 대단히 한 뭐 일제 강점기나 되는 것처럼 바로 4년 전 얘기예요. 자, 어쨌건 지금 이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 그 다음에 윤석열을 비판할 수가 있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예.